올해 80세의 나걱정 씨는 30년 전에 1천만 원에 구입한 임야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에 도로도 나고 개발이 되어 감정 가격이 5억 원 정도 하고 현재 대출은 3억 정도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에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워 연체를 시작했고 은행에서 경매를 넣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급한 대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팔려고 하니까 4억 정도에 살 사람이 있다는 주변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취득 원가가 30년 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4억 원입니다. 더군다나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율만 50%에 육박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니까요. 양도세 계산을 해보니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4억 원에 팔면 대출금 3억 빼고 1억이 남는데 양도세를 낼 금액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걱정 씨에게는 수입이 없는 배우자와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땅을 경매로 넘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앞으로도 땅값은 꾸준히 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나걱정 씨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3가지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부 정려를 통해서 아들 명의로 정려를 하고 채무 역시 정려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자를 아들에게 내라고 하고 나중에 본인이 사망 시에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로 제발 꼬투리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상처받는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 때문에 저도 좀 상처받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걱정 씨가 본인 명의로 이 토지밖에 재산이 없다면 4억 원에 매매를 해서 대출금 3억을 갖고 남는 1억 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요. 당연히 양도세는 못 내겠죠. 그러면 체납이 될 겁니다. 재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나중에 유족은 상속 포기를 하면 되겠죠.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냥 제가 흘러가는 얘기로 해본 얘기니까요. 너무 귀담아서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가지의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담부 정려는 말 그대로 대출까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담시키면서 정려를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세금 측면에서는 성년 자녀가 받을 경우 4억 1천만 원에서 대출금 3억을 빼면 1억 1천만 원이 남을 거고요. 그리고 성년이 된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정려세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빼고 나면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이하는 10%이기 때문에 이 정려세율 10%를 곱하면 단순 계산으로 600만 원만 정려세를 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출금 3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상속을 고려한다면 일단 자녀가 이자를 내서 경매를 취하시키고 나중에 상속을 받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배우자 공제 5억 외에 일괄 공제 5억 정도가 되니까요. 자녀가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앞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 토지를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을 받는다면 공시지가로 상속받는 것보다 취득원가를 대폭 상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손님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다가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막상 상속을 받을 그 시점이 되어서는 경황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놓쳐서 6개월이 지나서 가능한지 국세청에 문의를 했는데요. 결국 상속세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다시 신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걱정 씨가 임야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5억 원의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상속세도 없고 취득가액은 5억으로 인정받아 향후 5억에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안 나올 것이고요. 그 이상 금액으로 매각을 한다면 5억이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대폭 절세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속 개시 후 6개월 전후에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세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된 토지의 양도세 적용 기준은요, 보유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토지를 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년 기간 내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때문에 1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세금의 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6%부터 매년 2%씩 상승을 해서 15년 이상 보유를 한다면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큰 혜택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아서 중과세율 10%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원하신다면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나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상속된 토지의 양도세를 산정할 때 핵심적인 요소는 토지의 취득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서 결정이 되는데 상속된 토지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죠. 취득가액은 토지를 얼마에 상속받은지를 나타내는 금액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취득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 등의 보관, 취득과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잘 챙기시고 상속재산의 합계에 따라서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합산 상속재산의 규모를 판단해서 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 전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상담을 이렇게 해오시는 분들 보면 이미 모든 행동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미리 계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지 등 특정 조건의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년 자경 조건 시 양도세 감면 등이 사례가 되겠죠. 현재는 1년에 1억 원, 합산 5년에 2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개발이나 개량에 따른 비용도 일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영수증들도 잘 챙겨 두시면 좋겠죠. 따라서 상속받은 토지의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제 항목들 잘 파악하고 활용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된 토지의 매매 시기를 결정할 때는 이런 세금 부담과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를 해서 최적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세 계산은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다양한 세액공제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토지를 매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판단하기에 어렵다 하시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토지의 매매는 거래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면 꼭 그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낫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